세화하고가 서울대를 43명을 보냈어요. 수시가 3명 가고 정시가 40명이요. 이렇게 초등 의대 입시반을 만들어서 혼란스러운 입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지만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다. 내 아들이 막 아빠 나 하기 싫어. 나 너 공부 너무 싫어 아빠 하면은 와, 그게 최고의 증여는 돈이 아니라 올바른 공부법이다. 네, 저희 대치설전에서는 앞으로 두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두 아이를 명문대에 보낸 아버지 아포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압구정에서 제일 핫한 입시 컨설턴트 회사 대표 데니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니쌤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초등 의대 입시반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자녀를 대학에 잘 보내고 또 사회적 기준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시키려면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런 말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요즘 되게 성행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마인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부모님의 이제 마음으로 보내면 효과가 있기를 기대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아이의 성장이라는 게 없으면 최소한 가면 노는 친구들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지는 않을까.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가 올라오는 게 있고 또 다른 마음은 역시나 뭘 해주는 거지? 의대 입시반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거를 공고를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름은 초등의대 입시반인데 이름만 다르지 다양한 형태로 있어요. 뭐 특목고반, 뭐 상위 0.1%반, 선생님 이름 달고 어느 쌤 반에 들어갔다고 하면 사실은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구나라는 게 좀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희 큰애가 과외를 이제 가르치는 걸 했는데 실제 원하는 게 저희 애는 뭐 땡땡땡 학원에 어디 반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거기 반에 레벨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게 좀 지도를 해주세요. 학원 레벨 테스트를 위한 과외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사실 뭐 늘 존재해왔던 거고 왜 저런 이름이 생겨났나 하고 보면요, 이 학원들이 통상 보면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가 목표가 뭐 서울대 의대고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영재고 가는 게 제일 유리하고 이 영재고를 가려고 하면 중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고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가면 이제 국가에서 하는 영재학교라든지 뭐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학급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 사이클에 들어가면 실제 입결이 좋기는 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지만 초등의대 입시반이라는 그 저런 워딩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실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의대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저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죠. 그럼요. 사실 저희 때는 기대 수명이 길지 않았는데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학창 시절 사실 뭐 초등학교부터 뭐 고등학교까지 해봐야 12년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지인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실패를 하더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실패를 경험하는 게 근데 만약에 아이가 경쟁에 굉장히 안 맞는 아이도 있잖아요. 내 아들이 막 아빠 나 하기 싫어. 나 너 공부 너무 싫어 아빠 하면은 그게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한 두세 번은 이게 사실 슬럼프가 오거든요.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좀 사춘기가 세게 오기도 하고 사실 수시가 그래서 중간에 되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2학기 중간, 기말 다 잘 봐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시험에서 한두 과목만 망쳐도 사실은 굉장히 애들이 헤어나질 못하거든요. 이럴 때 차이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저렇게 경쟁을 해오는 환경에서 했던 애들은 망쳤으면 기말에서 커버를 하면 되지. 내가 1학년 1학기를 망쳤으면 2학기 때 잘하면 되지. 스스로 좀 긍정적으로 계속 세뇌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데 근데 되게 없던 아이들이 갑자기 저런 환경에 들어가면 굉장히 방황을 세게 하더라고요. 네.
그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부모의 단단해지는 역할이 거죠. 될 수 네, 네. 있겠네요. 이런 초등의대 입시반 같은 경우에 커리큘럼이 진학 지도를 하는 제 관점에서 보면 일단 초등학생이 대학을 가는 시점에 이 초등의대반에서 배우는 내용물이 변화하려고 하는 입시 제도에 적합한 걸 가르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이제 뭐냐면 이게 좀 슬프지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2028년도 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이 시점에 어떻게 변화할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거지 확정된 거는 없고 이 논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활발히 다양한 주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감히 사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있냐면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사교육비 총량은 늘어났어요. 이 지지난주 교육부 발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줄어들면 사교육비 총량 자체는 줄어야 돼요. 근데 총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애들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이제 왜 일어나냐면 자세히 이제 살펴봤더니 입시의 혼란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근접해 있는 초등의 사교육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를 봤더니 이렇게 초등 의대 입시반을 만들어서 계속 강조하는 게 혼란스러운 입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지만이 충분히 경쟁은 물론이고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열이 높고 불안감이 있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입시 제도가 너무 휙휙 바뀌고 혼란스러우니까 내 아이가 입시를 할 때 어떨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빨리 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유행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희는 입시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가 존재하기는 힘들다. 지금 입시 전문가 앞에서 입시 조금 전문가가 다른 거죠. 있기가 우리 힘들다. 전 대표님은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 제가 얘기한 입시 전문가는 이제 그거랑 조금 차원이 좀 성격이 다른 거니까요. 저희 나라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여론에 많이 휩쓸리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틀을 잡았던 게 저희가 수시 위주로 대학을 뭐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시 전형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고위 공직자들의 이제 뭐 자녀 입시 비리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시 비중을 정부가 좀 강압적으로 40% 이상을 맞추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일반고 중에서 세화고 같은 데가 이제 서울대를 43명을 보냈어요. 휘문고가 43명을 보냈는데 1년에 그냥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올해 서울대학교 등록해서 실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그렇게 다녔는데 여기에 보시면 수시가 3명 가고 정시가 40명이에요. 수시보다 정시에 굉장히 많이 올인을 했다. 강남 8학군 쪽에서 하면 사교육비 자체가 아까 분석해 주신 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